가장 부유한 5개국의 1인당 GDP는 이제 평균 값이에요. 5개 국가, 5개 국가의 평균 GDP입니다. 88,787달러. 그다음에 가장 빈곤한 5개국은 100분의 1 수준이죠. 807달러. 그다음에 투자율은 가장 부유한 5개 국가가 28.7% 정도. 그다음에 가장 빈곤한 5개 국가는 투자율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15.4%. 그래서 각각의 비율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분자가 가장 부유한 5개 국가고 분모가 가장 빈곤한 5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빈곤한 5개 국가는 가장 부유한 5개 국가는 가장 빈곤한 5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 소득 수준이 110배 많고요. 투자율은 2배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득 수준의 차이는 이렇게 어마어마하잖아요. 110배인데 투자율의 차이는 이것과 비교했을 때 투자율이 1.8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긴 해요. 그런데 1인당 GDP 110배를 과연 1.86배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로그 값을 한번 취해봤어요. 그래서 110의 자연 로그 값을 계산해 보면 4.7 정도가 나오고 1.86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0.62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US 차이나에서 했던 엑서사이즈를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할 텐데요. 여기에서 Y1 스타는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르는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의 평균 GDP고 이 국가는 일종의 연합 국가라고 생각하시고요.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부유한이라고 했나요? 예, 부유한. 그 다음에 가장 빈곤한 5개국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연합 국가라고 생각하시고요. 솔로 성장 모형을 따르며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인당 GDP의 비율은 일정 부분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일정 부분은 투자율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이제 각각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빼고는 여기에 자연 로그를 한번 취해보죠. 자연 로그를 취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연 로그를 취해요. 양변에 이렇게 자연 로그를 취합니다. 전체의 자연 로그를 취한 거잖아요. 자, 이제 보시면 여기에 곱하기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렇죠? 곱하기가 있습니다. 2분의 3승하고 S1 나누기 S2 요 사이에 곱하기가 있어요. 자, 로그의 x 곱하기 y는 우리가 덧셈으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로그의 x 더하기 로그의 y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성질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 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로그의 생산성의 비율에 2분의 3승이라고 쓰고 더하기 로그의 투자율의 비율 S1, S2 그 다음에 승수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성질을 이용할 텐데 이쪽에 쓰겠습니다. 반대쪽에 로그의 x의 a승은 그러니까 x의 a승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우리가 이것을 승수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와서요. 로그의 a 곱하기 로그의 x라고 쓸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로그 x 전체 a승은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이거 두 개 다른 거예요. 그래서 x의 a승의 자연 로그를 취했을 때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질을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자, 이제 보시죠. 여기에서 2분의 3승이 앞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로그의 생산성 비율 여기 있죠. 더하기 여기 더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수가 앞으로 내려와요. 2분의 1의 로그의 투자율 비율. 그래서 2분의 1의 제가 숫자를 넣어버렸군요. 이게 S1 나누기 S2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요쪽 좌변에도 로그를 취했으니까 로그의 1인당 GDP의 비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로그를 취해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앞에 여기 표에서 자연 로그 값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4.7이고요. 1인당 GDP의 비율의 자연 로그 값은 4.7, 투자율의 자연 로그 값은 0.62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값은 4.7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 2분의 1을 하지 않은 로그의 투자율의 비율 이 값은 0.62예요. 그런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0.3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0 중에 바로 이게 두 국가의 소득 비율의 로그 값인데 4.7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소득 격차가 4.7만큼 존재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득 격차가 4.7만큼이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소득 격차가 4.7 로그로 4.7이다라고 말하면 더 정확한데 그냥 4.7이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중에 0.31만큼이 그러니까 2분의 1에 0.61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0.3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소득 격차 중에 4.7 중에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은 고작 0.3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가 이거잖아요. 나머지가 2분의 3을 곱한 생산성의 차이인데 이게 대충 얼마가 되냐면 빼면 됩니다. 4.7에서 0.31을 빼면 대략 4.39가 나오겠죠. 지금 가장 부유한 5개국과 가장 빈곤한 5개국의 소득 격차를 지금 측정해 봤더니 로그 값으로 4.7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이 차이가 얼마만큼이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냐면 대략 0.31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계산해 보면 4.7에 10%면 0.47이잖아요. 그러니까 4.7의 10%도 안 되는 거죠. 0.31이라고 하는 값은 4.7의 10%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그룹의 국가, 가장 부유한 5개국과 가장 빈곤한 5개국의 소득 격차, 전체 소득 격차 중에서 채 10%도 되지 않는 부분이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디프레싱한 거죠. 왜냐하면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투자율이잖아요. 솔로우 성장 모형의 핵심은 뭐냐면 자본 축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자본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율에 아주 중요하게 반응을 합니다. 투자율이 높은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1인당 GDP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두 국가의 소득 격차를 비교를 해봤더니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소득 격차를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못해요. 10%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비율을 계산을 했습니다. 전체 소득 격차 4.7 로그 값으로 이걸 100%라고 한번 해보죠. 자,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것은 투자율의 차이가 0.31 정도입니다. 그 투자율의 비율의 자연 로그 값이 0.62였고요. 이게 0.6이었고 이걸 이제 2분의 1 한 것이에요. 한 거예요. 그래서 0.31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 차이는 이거 뭐 우리가 모르는 건데 어떻게 계산했냐면 4.7 마이너스 0.31 해서 구한 값이 4.39고요. 자, 그래서 이 비율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0.31 나누기 전체 소득 격차 4.70 한 다음에 100을 곱했더니 백분율로 표시하기 위해서 7%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국가의 소득 격차 중에서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은 7%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그룹의 소득 격차는 대부분이죠. 93.4%는 뭐 때문에 발생한 거냐면 생산성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솔로우 성장 모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자율과 그로 인한 자본 축적, 그 다음에 자본 축적에 따른 높은 소득 수준, 그렇게 설명이 되는 모형인데 두 그룹의 소득 격차가 투자율에 의해서 거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성 차이가 사실 더 크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투자율 차이가 아니라 사실상 더 중요한 건 생산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